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은요 21년 3회 정기기사 실기 후토크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정기기사 실기 시험이 끝난 직후에 다산에듀 남민수 강사님, 정기부수기님이죠. 그리고 다산에듀 이유승 강사님과 함께 복원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오신 300명이 넘는 분께서 저희와 함께 복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너무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리고자 빠르게 해설 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다산에듀 이우순 강사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산에듀 이우순 채널 가셔서 그 해설 영상 참고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산에듀 공식 카페 가시면 해설지 그리고 문제까지 정갈하게 저희가 17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후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후토크이기 때문에 어떤 오피셜한 정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채점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근거에 입각한 한 개인의 생각을 그리고 의견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후토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평으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허를 찌르는 감리 두 문제로 시작을 해서 1, 1, 1, 1, 1이 꽃 피우고 5, 5, 5, 5, 5가 만개시킨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보니까 원래 17개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제가 6개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쯤이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정답을 알고 어떤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명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야, 높이를 6m로 해야 되냐? 광원부터 작업면을? 아니면 6m에서 0.75를 빼야 되냐?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6m가 일단 맞습니다. 왜냐면 이 0.75는요. 그 아마 표에서 주어져 있었을 건데 일단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광곡선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그 밑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가지고 투과가 되는지에 대한 값이지 이걸 높이라고 보기는 조금 제한이 있고 문제 자체에서도 광원과 작업면의 높이를 6m로 줬기 때문에 이건 6m로 가는 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쟁거리는 이거죠. 아니, 나는 등을 썼어. 근데 나는 등기구를 썼어.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일단 정석으로만 말씀드리면 등이 맞아요. 그리고 등기구도 틀렸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관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등기구라고 써도 맞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채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몇 미터 이하 써야 됩니까? 제가 보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 자체에서 몇 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가 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이하라는 단어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어떤 단위를 언급했으면 그 밑에 단위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시험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몇 미터 이하라고 해라 라는 게 있었다면 이 이하는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16A 분기, 원래 분기 2회로잖아요. 이게 정석적인 답안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런 뭐 16A를 안 쓰셨다던가 아니면 16A 2회로만 썼다던가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역시 채점관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정답의 여부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것은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명은 이쯤 알아보고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요. 이런 거였잖아요. 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 건가 곱하기 0.72는 할 건데 어떤 값이 나오는가 이거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도대체
154냐 아니면 170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문제에서요. 전로의 정격전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로의 정격전압이 154다. 그런데 여러분 선로의 정격전압은 공칭전압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154를 그대로 이곳에 대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54를 넣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 154가 맞지 않을까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호도체 단면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호도체 단면적은요. 계산값이냐 아니면 표준 규격이냐. 자, 이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석적으로는요.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 표준 규격으로 답을 해라 혹은 표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산값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계산값으로 해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정석적인 답안은 표준 규격이 답안이 맞아요. 그런데 채점관님들 재량에 따라서 이것 또한 맞다 아니다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값 적으신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보호도체 단면적은 정석은 표준 규격이다. 그리고 계산값은 채점관님 재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PLC 레더 논리 회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레더에서 논리 회로로 바꾸는 그 문제 있잖아요. 이거 아마 다들 잘 하셨을 건데 문제는 P010 출력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화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빼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출력에서 빼야 되나 아니면 새로운 입력을 만들어야 되나 이거 이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정석은요. 피드백 회로이기 때문에 출력 측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채점관님 재량에 따라서 새로운 입력을 만들어서 집어넣으신 분들 맞다고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석적인 모범 답안은 출력 측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관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여기 점을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역시 점을 찍는 게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이것 역시 채점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점을 찍으신 분들은 이거는 100% 맞다. 하지만 점을 안 찍으신 분들도 그래도 채점관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면 조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수평면 조도 그 냉방팬 중앙에서 정중앙에서 조도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수평면 조도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렇게 돼 있고 광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270 칸델라인 건지 이 두 개가 통틀어서 270 칸델라인 건지 이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구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복원을 하면서 문제 조건을 봤을 때 중앙으로 향하는 광도가 270 칸델라였다. 이 말은 즉슨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270 하나 있고 또 당연히 270 칸델라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도라는 정의 자체가 어떤 전 광원에서 어느 방향의 광도는 그 방향의 단위 입체각에 포함되어 있는 광속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방향에 대한 밝기예요. 어느 방향에 대한 밝기. 그래서 어느 방향에 대한 밝기가 270과 270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지금 복원에 의한 조건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조도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아마 12.8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일단은 복원에 의한 자료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 시퀀스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는 그렇게 엄청 난도가 높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야, 이거 플리커 회로를 내가 그렸는데 플리커를 그렸는데 이거 연동을 했습니다. 혹은 연동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 플리커 회로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연동을 해도 맞고 연동을 안 해도 맞다라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요, 연동을 하신 분들이나 안 하신 분들이나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예, 그래서 시퀀스는 이 플리커 회로 연동을 해야 되냐, 예, 연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접점, B 접점, 이게 A 접점, B 접점 연동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감리 부분에서 부분 점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칸이 제대로 나눠져 있었다면 부분 점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예. 하지만 이것도 역시 채점관님들이 부분 점수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실기시험 특성상 채점의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고, 하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어떤 칸이 정확하게 정갈하게 나눠져 있을 때 하나 넣는 거였다면 제 생각엔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채점관님께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3회 정기기사 실기 후토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부하시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지난 토요일에 시험 보시느라 더더욱이 애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일단 시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예, 편안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취미 활동들, 그 다음에 못 만났던 지인분들도 좀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여운을 보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